청약에 관심이 있어도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네.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네. 지금은 오히려 반대의 상황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좋은 입지에 새 상품을 내 집 마련부터 건물주까지 되는 방법을 찾아서 같이 공부하고 성장하는 부익남 TV의 부익남입니다. 저는 이제 평소에는 이제 청약에 대해서 조금 뭐 부정적인 포지션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준비해도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시도는 계속 해야 되는 뭔가 약간 희망 고문처럼 느껴지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뭔가 진짜 청약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가 된 게 아닌가. 사람들의 관심도 떨어지고 할 때 오히려 이럴 때 들어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이 청약 전문가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다 해서 제가 베니아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베니아님 우선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간단하게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파트 청약 전문가 베니아 김태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청약이라는 게 사실 지금까지 올해 뭐 초 아니면 작년까지 분위기가 어땠는지랑 지금은 어땠는지 네. 요것도 한번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은 1년 전, 2년 전만 해도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뜨거웠던 게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최소 한 60점은 돼야 네. 됐었거든요. 네네. 굉장히 좀 치열했죠. 60점이라고 하면은 뭐 100점 만점에 60점 하면 괜찮다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60점 엄청 높은 거잖아요. 네, 굉장히 높은 점수고 네. 대부분 정비 사업으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일반 네. 공급 물량도 적었거든요. 적었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의 일반 공급이 적었고 또 이번에 나온 둔촌주공도 원래는 나오기로 했었던 날짜에서 계속 미뤄졌기 때문에 네. 하나의 희망 고문처럼 느껴졌던 것도 사실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을 뭐 이점이 많으니까 저는 말씀드렸고 근데 이제 요즘 청약 경쟁률이 많이 낮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네네. 네, 요즘에는 또 완전히 또 분위기가 좀 약간 반전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경쟁률로 좀 많이 낮아졌고 그 사람들의 심리나 뭐 금리 인상들의 이유 때문에 네. 많이 좀 낮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촬영의 기준으로 이미 결과가 나온 데가 이제 둔촌주공, 네. 네, 그 올림픽 파크 포레온 네. 여기가 이제 특별 공급이랑 뭐 일반 다 나왔는데 우선 그 간단하게 어떻게 됐는지랑 네. 그거에 대한 뭐 개인적인 의견도 네. 한번 궁금합니다. 그 둔촌주공 재건축한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사실은 한 몇 년 전부터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네. 기다렸던 네네. 곳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제자 기준으로 일반공 경쟁률까지 나왔습니다. 네네. 이제 한 4,000세대 일반 공급 모집에 통장 개수가 13,000개 정도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네. 사실 뭐 굉장히 높은 경쟁률은 사실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옛날 대비해서. 네, 그렇죠. 과거 아마 이 단지가 똑같이 1년 전에 분양했다면 네. 한 5배 이상은 나오지 않았을까? 개수가? 네네네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은 많이 뭐 주변에 집값도 많이 빠지고 금리도 네. 오르고 심리도 네. 그로 인해서 위축돼서 네. 좀 이런 경쟁률이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이게 제 생각에는 이 상품성이 안 좋아서 이런 경쟁률이 나왔다기보다는 네. 지금 분위기와 더불어서 조금 타이트한 자금 계획, 음. 특히나 자금 계획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25평은 9억이 넘어서 네. 중도금 대출은 되지만 2년 후에 입주거든요. 네네. 네, 근데 계약금 20%에 그 매월 중도금 이자를 내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근데 너무 이자도 지금 막 올라간다고 높죠. 하니까. 네네. 네네. 그래서 너무 타이트하고 네. 34평은 12억이 넘어서 네. 중대가 안 되기 때문에 네. 한 2, 3개월 간격으로 한 13억 정도의 금액을 계속 분납을 해야 되니까 네. 너무 타이트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자금 계획이 너무 네. 타이트하다 보니까 포기하신 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러면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원래라면은 청약하면 무조건 된다, 되면 뭐 엄청 번다라는 생각에 막 넣는 분들도 있었잖아요. 네네. 넣고 나서 고민하자, 네. 선당 후공. 네네. 이렇기 때문에 좀 가수요랄까 뭐 이런 네. 것도 붙었다면은 지금은 고민해보고 고민해서 넣은 게 지금의 어떤 청약률이라면 네. 어쨌든 계약까지는 또 갈 거라고는 보세요. 이 지금 넣은 분들이. 생각보다 낮잖아요. 지금 한 3대1, 뭐 4대1 뭐 맞아요. 이렇게 네. 되는데. 경쟁률이 높으면 네. 뭐 당연히 계약해야 된다는 약간 그런 심리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뭔가 알아서 좋게 했겠지. 네네네. 나도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아. 좋은 거니까 많이 들어왔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네. 심리로 바뀌는데 내가 예상했던 그 경쟁률보다 좀 덜 나오면 네. 반대로 아직 내가 맞게 한 거 맞나? 그러니까. 네. 무주택자분들은 그 심리가 아직은 좀 불안하거든요. 네. 아직 내 집 마련하기 전 단계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해서 아마 예당이나 또 심지어는 뭐 일부 자녀세대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뭐 나쁜 지역이다라고 네. 보기는 참 어려운 입지인데. 네네네. 근데 또 이렇게 된 거는 우선은 심리가 지금 너무 얼어붙었다라고 그렇죠. 보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이 분양 시기를 좀 잘못 만나지 않았나 네, 그런 뭐 아쉬움이 좀 네. 있죠. 그러면은 그 작은 평형대들도 네네. 있고 좀 약간 그래도 뭐 59, 84처럼 뭐 선호하는 평형대들도 있는데 네. 이게 또 약간 좀 갈리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우선은 25평형 이상으로는 네. 49제곱미터 이상으로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충분히. 네네. 사실 그 입지 자체가 뭐 5호선, 9호선도 지나가고 12,000세대 정도의 그러니까. 대규모 단지는 네. 사실 앞으로 나오기가 힘들 곳이라고 없지 보고- 않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헬리오가 마지막일 줄 알았는데 이게 더 큰 게 있으니까 네. 사실 뭐 거의 끝이지 않을까. 네, 이제 네. 갈아타기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 네. 이상으로. 네, 네, 네. 네. 그래서 더할 나위 없다라는 표현이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네. 드는데 네. 이제 시기의 문제인 것 같고요. 또 심리도 맞물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은 평형들, 네. 뭐 방이 한 개라든가 네. 너무 평수가 작다거나 이런 거는 또 대체 상품들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좀 저도 고민되는 부분이에요. 아, 네. 네, 그런데 25평형 이상으로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또그 청약 당첨되고 나서도 네. 뭐 실거주도 해야 되고 네, 뭐 네. 매매도 안 되고 하는 그 제한되는 네, 게 네, 있잖아요. 네. 그것도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여기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돼서 네. 의무거주 기간이 2년을 해야 되고 입주 때 무조건 해야 되고. 네, 입주 시점으로부터 2년을 해야 되고 그 전매 제한이 8년이 있습니다. 음. 네, 그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거주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전매도 묶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감안하셔야 되고 근데 보통 신축 아파트는 가장 내가 비싸게 팔 수 있는 시점이 입주하고 한 4년? 4년. 네, 이때 네. 인프라도 딱 형성되고 제일 뭐 그 동네에서 새 거고 네, 가장 좋을 때. 네, 선호되기 때문에 네. 8년 정도면 버틸 수 있을. 근데 그때 못 파는 거잖아요. 지금 4년째 못 네. 파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도 한 새 아파트가 10년 차 안 됐다는 거는 매력적인 거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이제 뭐 최종적으로 선택들을 하시겠지만 어쨌든 네. 이제 일반 분양 끝났고 오늘 이제 촬영일 기준으로는 이제 장위 자이 레디언트 여기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네네. 뭐 개인적으로 요건 또 어떻게 보세요? 특공은 발표가 나 있는 상태인데. 네, 장위 뉴타운에 어떻게 보면 좋은 입지에 속하는 네. 곳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올림픽 파크 포련과 뭐 동시에 분양을 함으로써 경쟁이 좀 분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특별 공급 경쟁률은 또 생각만큼은 높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여기도 저는 뭐 역세권 자리고 네. 주변으로 대단지가 감싸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럼 여기도 결국에 이쪽도 뭐 지금 시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네네. 심리적으로는 뭐 완전히 위축돼 있으니까 네. 뭐 경쟁률이 뭐 높게 나오거나 그러기는 좀 어렵겠어요. 뭐 자금 계획에서는 그래도 네. 계약금 10%만 있으면 중대까지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완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정도로 이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그러면 이렇게 좀 청약 시장이 좀 약간 위축되고 했던 것들은 결국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자금 사정 뭔가 네. 지금 금리가 막 올라가고 있고 네네.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 내가 이자낼 수 있나 뭐 이런 불안감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지금 뭐 서울에도 뭐 미분양이 점점 늘어난다. 뭐 네. 특정 지역은 뭐 미분양이 뭐 10,000세대 넘는다. 뭐 이런 얘기들도 도는데 네. 청약 시장의 현실은 어떤 상황인지. 사실 부동산과 미분양은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거든요. 네, 그래서 미분양 수치는 항상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인데, 네. 근데 기사나 뉴스에서 보면은 미분양이 높다, 뭐 불 꺼진 집이 있다 이런 이제 네. 기사를 많이 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옥석을 좀 많이 가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아도 미분양이 될 상품들이 있고, 아니면 분위기 때문에 약간 좋지만 상품 자체는 좋지만 미분양인 물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휩쓸려서 나쁘게 취급받는 것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네. 기사를 보면은 이 상품은 분위기가 좋아도 미분양일 수밖에 없는데 네. 그거를 굉장히 확대해서 네네. 언론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사실 있고요. 뭐 특정 단지 뭐 서울에 미분양 엄청 늘었다 봤더니 네네. 한 단지에서 다 나오고 뭐 이런 거. 네네네. 네. 그래서 근데 지금 미분양 수치를 보면은 현재 많이 적어요. 현재는 적긴 적죠. 네, 적고 지금. 네. 또 그 수치를 들여다 보면은 네. 소형 평수나 아니면 도시형 생활주택 음. 이런 우리가 아파트라고 보기에는 좀 구분이 되는 네. 그런 상품들의 수치까지 반영이 돼서 통계에 잡혔기 때문에 네. 뭐 아직은 미분양이 높진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분양 물건들이 아직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추후에 또 공급난이 겪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네.
이 미분양이 많았을 시점에 네. 그 집값이 가장 이제 서울의 집값이 좀 낮았다는 지표를 나타냈던 네. 데이터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서울시 미분양의 업체별 현황을 보시면 네. 미분양 가구 수가 있거든요. 네. 전용 면적이 다 5구 이하잖아요. 네네. 뭐 24, 28, 뭐 다 작은 평수들, 네, 거의 원룸형. 네. 네. 그래서 이런 상품들은 이제 주택의 주택수에는 포함되지만 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3인 가구 이상이 살 수 있는 네. 그런 상품군에서는 좀 벗어난다는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이것까지 통계로 잡기에는 음.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네. 생각입니다. 통계를 좀 쪼개서 보면은 네. 사실상 뭐 원룸이나 뭐 우리가 뭐 그냥 보통 말하는 뭐 빌라나 오피스텔처럼 취급하는 수준의 네, 평형대들이 다 아파트로 잡혀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좀 과하게 잡혀 있는 게 있을 수 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그럼 지금은 이제 부동산 하락기가 또 시작이 됐고 또 금리가 또 막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시장에 공포심도 많은데 이 상황에서 무주택자분들은 네. 안 사야겠다. 네. 더 안 사고 좀 기다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시단 말이죠. 네,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미래에 생길 집인 청약을 도전하는 거 이거는 네. 어떻게 보세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1년 네. 전에는 청약에 관심이 있어도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네.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네. 지금은 오히려 반대의 상황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좋은 입지에 새 상품을 네. 시세보다 저렴하게. 왜냐하면 네. 건설사도 과거에는 높게 해도 분양이 됐으니까 좀 고분양가로 베팅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둔촌도 생각보다 높지 않다라는 지표가 나타나면 네. 아무래도 그 분양가 책정을 완판을 할 수 있는 범위로 좀 좁히겠죠. 좀 조정할 수 있다. 네, 그 말은 수분양자는 안전마진을 갖고 출발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냥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무주택이거나 이런 분들은 한번 청약을 공부해서 네. 이게 뭐 당장 입주하라는 거 아닐 그쵸. 거니까 뭐 한 2, 3년 있다 입주하는 거니까 그때 되면 또 분위기가 바뀔 수 있으니 타이밍이 어찌 보면 잘 맞을 수도 있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반대로 지금은 아직까지는 고분양가 아니냐 뭐 네. 이런 얘기도 많거든요. 네, 지금 네. 둔촌주공 가격대 가지고도 뭐 인터넷에서 논란이 많은 게 네. 아니 그럴 거면 그 옆에 있는 거 사지 뭐 이걸 왜 사냐 뭐 이런 말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실제 시장에서는 그 아직까지 뭔가 분양가가 막 확 내려가고 이런 느낌은 없죠.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네. 건설사도 사실은 미분양까지 고려해서 네. 그리고 준공 시점까지 완판을 고려해서 분양가를 책정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네. 공격적으로 싸게 내놓는 추세는 아닌 것 같아요. 네네. 아, 그러면 아직까지는 뭐 가격의 조정은 없지만 뭐 조금 지나면 뭐 어떤 그런 움직임이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관심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도 청약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네. 막 그 청약률이 막 떨어지고 계약이 안 되면은 뭐 가뜩이나 지금 불안한 뭐 건설 시장에 더 악영향을 줄까봐 네. 뭐 규제도 풀어주고 개선안도 나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시죠. 네. 청약 제도가 조금 크게 개편된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네. 현재 반영된 게 있고 앞으로 네. 반영될 게 있는데 네. 첫 번째로는 청약 받으려면 이제 자금 계획 측면에서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해야 돼서 네. 보시는 누가? 것처럼 이제 9억에서 분양가 12억까지는 중도금 대출이 되니까요. 네. 아무래도 서울의 강남 4구는 다 분양가가 25평, 34평은 거의 이제 9억이 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12억이면 그래도 중도금 대출이 될 수 있으니까 네. 자금 계획을 세우기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음. 거고. 근데 잔금 대출 측면에서도 15억까지는 원래 안 됐었는데 네. 10억 넘으면 아예 안 됐는데. 네, 15억 이상도 해주고 네. 또 그 비율도 이제 50%로 단일화해서 해준다고 음.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네. 자금 계획을 세우기 굉장히 유리하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 현금이 있어야지만 뭐 15억 초과되는 거를 뭐 분양 받아야 된다 막 이랬는데 이제는 네. 어쨌든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반 정도는 해줄 수도 있다. 네, 네, 맞습니다. 다만 이자는 내야 되니까 네. 금리는 좀 따져 보셔야 되지만 네,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풀어준 거는 맞다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이런 대출이나 어떤 자금 사정에서만 개선된 것만 있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또 것도 있습니다. 있는 건지. 네, 서울에 뭐 20, 30대 분들은 직장이 많잖아요. 네네. 그럼 거기 이제 당에 뭐 2년 이상 거주를 하셨는데 네. 아무래도 청약을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투기 지역 서울에 이제 청약을 넣으려고 하면 85제곱미터 이하는 네. 가점제 100%거든요. 네. 누가 오랫동안 무주택자였고 네. 부양 가족이 많고 네. 통장을 오랫동안 가입했냐 이걸 네. 합산해서 이제 따지니까 이제 3인, 3, 4인 가족을 이길 수가 없죠. 절대. 그렇죠. 네, 그래서 1, 2인 가구는
이사를 해야 되나 네. 경기도로 네. 아니면 일반 매수를 해야 되나 네. 이런 고민이 많았고 네. 정부에서도 이제 이게 하나의 사각지대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네. 이제 개선을 하겠다라고 네.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표 보시면 아직 반영은 안 됐고 내년에 아마 반영이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원래는 가점 100%로 뽑았는데 앞으로는 면적에 따라서 추첨제 비율을 준다는 거거든요. 규제 지역이어도. 네, 이어도. 그러면 저 지역이 사실 몇 개 안 남았잖아요. 지금 네. 그냥 대충 서울. 네, 그렇죠. 네. 거의 이제 네. 서울하고 이 경기도 네, 일부 네. 지역만 남았는데 네. 그러면은 추첨이라는 게 굉장히 무주택자한테는 이득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75%를 무주택자 우선적으로 주기 때문에 네. 1인 가구에도 네. 서울의 로또 단지에 당첨될 확률이 음. 극적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네네네. 네. 정책이 바뀌는 순간에 네. 기회가 또 있고 아. 예, 서울의 분양도 앞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네. 1인 가구, 2인 가구, 저가점자는 충분히 관심 가질 필요가 그럼 있다고. 내년 정도부터는 네. 저가점자거나 1인 가구여도 뭐 본인이 자금이 된다고만 하면은 네. 사실 60제곱 이하면 네. 뭐 1, 2인 가구 사는 건 뭐 전혀 문제가 네. 안 되는 수준인데 네네. 거기에 지금 60%를 준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상당히 많이 배정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아마 경쟁률 같은 건 되게 팍 갑자기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못하던 분들이 막 갑자기 느니까. 그렇죠. 자금에만 문제 없으면 확실히 늘어나죠. 네, 근데 이제 중도금도 대출이 나오는 곳들도 있을 테니까. 그렇죠. 예. 그런 건 중도금은 또 소득과 상관없이 하는 네, 게 맞아요. 가능하니까 네, 네. 또 이래저래 한번 또 넣어보자 하는 분들도 있긴 있겠네요. 네네. 근데 반대로 가점이 줄어들면 네. 또 억울한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네. 지금 뭐 3, 4인 가구는 네. 한 3, 40점, 50점 이렇게 쌓아놨을 텐데 네. 로또 단지 기다리려고. 그리고 그동안 그 한 2, 3년간 엄청 고생했는데 네,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이제 나 네. 붙는다 했는데 네네. 갑자기 이게 뭔가.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청약이 완벽하게 누구 한 명의 편을 들어주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욕심 조절이 되게 중요한 파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근데 반대로 85 초과는 늘어났잖아요. 네. 근데 저거는 또 그 물량이 많이 없죠. 물량도 없지만 네네. 12억 초과해가지고 또 대출 안 나오고. 네, 맞아요. 그러면은 가점제 분들은 이게 뭔가 네, 맞아요. 싶은 생각도 들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면 요번에 그 규제 지역에서 아예 풀려버린 웬만한 지역들은 네. 그러면 지금 여기 밑에 나오는 것처럼 네. 추첨이 또 많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비규제 지역은 네. 애초에 추첨이 많았고 네. 또 8호 초과는 100% 추첨이니까 아, 네, 그 부분을 또 잘 그럼 활용해. 예를 들어 뭐 안양이다. 네, 그러면 그냥 추첨이네요. 거의 다.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이제 1인 가구에도 네. 추첨제로 뽑는 비율이 훨씬 높으니까 네. 이를 잘 활용하면 23년에는 진짜 청약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필요는 있겠네요. 네. 이런 추첨도 있고 가격도 뭔가 좀 낮추려는 움직임도 있을 움직임도 수도 있고요. 네. 있으니까. 네. 또 아직은 반영이 안 됐지만 네. 앞으로 반영된다면 분양권 투자를 할 만한 좋은 이제 규제 완화책은 네. 취득세 완화도 있을 거고요. 또 분양권 전매 제한도 있을 전매 거고요. 제한도 풀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주택자도 충분히 투자하기에 네. 굉장히 좋은. 특히 전매 제한 같은 거 풀어주기 시작하면은 네. 아마 막 이거 해야겠다는 분들 분명 있을 네. 텐데 가수요가 많이 붙죠. 네, 정부가 아마 그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쓸 수도 있다. 네, 그런 충분히 정책을. 네, 네. 미분양을 막기 위해서. 네, 과거에도 썼었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뭡니까? 이 부분은 이제 반영이 된 건데요. 내년 초에 아마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무순위 청약, 이제 예비 당첨까지 끝나고 나서 네. 그 이후에도 물량이 남았다라고 하면은 이제 무순위 청약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기존에는 해당 지역에 사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줬는데 네. 앞으로는 이제 그 지역에 살지 않아도 네. 무주택자라면 네. 할 수 있는 거죠. 음. 예를 들어서 뭐 그 서울에 자녀 세대가 나왔는데 뭐 내가 제주도 살아라고 해도 넣을 수 있는 거죠. 제주도 무주택자라고 하는. 네네네. 네. 그래서 음.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과거에 했던 규제책이 네. 이제 다시 원점으로 원점으로 돌아오는 돌아가는. 그런 네. 단계인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거주 지역 상관없고 그냥 네. 소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미분양 낮다 네. 하는 데들은 그냥 가서 넣으면 네. 된다. 네, 무주택자라면. 근데 무주택자라면. 만약에 이마저도 해소가 안 되면 이제 1주택자도 누구나 풀어주고 다 할 수 있게끔. 누구나. 네. 네. 그 상황이면 정말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니까. 네, 네, 맞습니다. 반대로 이제 시작하는 분들은 이게 기회일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아직 그 추첨제가 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가점이 여전히 남아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네. 가점제 물량은 오히려 줄어드는 건데. 맞습니다. 그러면 과거 대비 지금 서울 뭐 그냥 일반적인 지역이라고 할게요. 네. 뭐 강남 빼고 네. 뭐 이런 데들은 가점의 수준이 한 어느 정도로 예측이 되세요? 과거 1년, 2년 전만 해도 로또 분양하면 네. 뭐 최소한 60점 이렇게 됐었는데
뭐 한 10점, 20점은 충분히 낮춰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60점이라면 대충 어느 정도 느낌인지. 무주택자 15년. 네. 그거는 이제 네. 뭐 부양가족 수나 무주택 기간이 있고 각기 달라서 네. 청약홈에 가시면 네. 그 가점 계산기가 있어서 거기서 한번 기입을 해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애 한 둘 있고. 네, 그렇죠. 결혼한 지 좀 한 40 넘었고 한 40살 중반 정도 되고. 네. 무주택도 오래 하셨고. 네, 그렇게 점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저도. 해봤는데 뭐 몇 점밖에 안 나와. 네, 10몇 점, 몇 점 수준밖에 안 되니까. 무주택이 아니면은 아예 점수가 팍팍 떨어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60점 만드는 것도 힘든데, 그럼 이게 한 3, 40점대로 내려온다 그러면 네. 그 정도는 해볼만 하지 않나요? 근데? 그렇죠. 근데 이제 서울은 이제 가점뿐만 아니라 고려해야 될 게 자금. 자금. 네, 자금 때문에 좋아도 못 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둔촌주공도 계약금 20%로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금 때문에 정말 넣고 싶어도 못 넣는 분들이 많아서 네. 그 자금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커트라인 돼버렸다. 네. 그러니까 진짜 할 사람만 넣어라. 이런 네. 느낌인 거죠. 약간 네. 거대한 벽처럼. 네,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야 되고, 네. 뭐 저희는 방금 이제 일반 공급의 커트라인을 말씀드렸지만, 네. 이제 청약을 100% 놓고 봤을 때 절반은 특별 공급을 통해서 또 공급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특별 공급 자격이 된다면 네. 또 2도 당첨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카드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 공급을 하는 단지가 있고 안 하는 단지가 있잖아요. 네네. 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둔촌도 뭐 네. 특별 공급은 여기까지만 되고 여긴 안 돼,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네. 분양가 9억까지는 이제 특별 공급이 제공이 되고요. 네. 84 초과는 노부모나 다자녀 공급 그 세대까지도 네. 공급이 됐었어요. 아, 그래서 신혼부부나 뭐 생애 최초나 뭐 중소기업이나 이런 특별 공급이 된다면 네. 사실은 뭐 특별 공급 비율이 뭐 지난 몇 년 사이에 많이 늘어난 추이거든요. 이 추이로 보면은 무주택자에게 어쨌든 우선권을 주려고 하는 그 정부의 네. 스탠스는 뭐 변함이 없으니까 네. 자격만 된다면 굉장히 좋은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아까도 계속 베니아님께서 이제 자금이 문제다, 자금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뭐 어떤 계약금도 없는 분들도 있을 수도 네네. 있고 아니면 이제 몇 년 뒤에는 돈이 생기지만 당장은 내가 돈이 좀 적은 분들도 있는데 네. 이런 분들한테 뭔가 좀 자금을 좀 어떻게 어디서 융통을 하거나 아니면 네. 어떻게 좀 자금 운용을 할 수 있는 방법, 뭐 팁 같은 거가 좀 있을까요? 네. 뭐 제가 실제로 했던 방식인데요. 네. 한 8가지, 7, 8가지 방식으로 이제 네네네. 저도 했었습니다. 저도 네네. 자금이 없었었기 때문에 네. 대출을 많이 활용했는데 뭐 보통은 이 순서대로 활용하면 그래도 최대한 대출 자금을 많이 모을 수 있거든요. 네네네네. 제가 이제 자금을 모은다는 기준은 계약금 10%를 내가 낼 수 있을 돈은 통장에 있어야 된다. 우선 그건 있어야 된다. 네, 왜냐면- 그것도 없으면 말이 안 되지. 그렇죠. 솔직히. 당첨되고 하면은 네, 네. 그때부터 돈을 찾으려고 하면은 너무 이제 네. 통장을 날 수도 있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제가 했던 방식은 이제 1금융권에서 먼저 대출을 받고요. 네. 뭐 우리은행이나 뭐 국민의 이런 뭐 주변에 네. 볼 수 있는 그런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추가적으로 내가 또 한도를 낼 수 있는 게 또 2금융권, 네. 뭐 단위농협이나 어. 아니면 지방은행권, 네. 뭐 광주나 대구 네. 뭐 이런 이런 데가 은행권. 조금 더 해주는 네. 것도 있으니까.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인터넷 1금융권, 뭐 어. K뱅크나 카카오뱅크 네. 뭐 이런 곳에서는 네. 이제 한도가 다 찬 것 같지만 약간 더 또 남아. 네, 조금씩 해줘요. 네, 금리는 조금 올라갈 수 네, 있다는 네. 걸 감안하셔야 되고 그리고 약관 대출 우리가 이제 보험 보험이나 쪽에서. 청약 통장에 예치금 얼마 넣어놓잖아요. 네네. 그걸 담보로 또 대출해줍니다. 어. 네, 그래서 저도 그걸 가지고 대출을 받았었고요. 예전에 보험 담보로 하신 게 네, 있으세요? 네, 어. 그걸 대출을 받았었고 네. 그리고 주택 담보 대출. 아. 네, 대출이 없는 집이라면 그걸 네. 가지고 또 담보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죠. 네네네. 네, 그런 방식이 있고 음. 또 제가 했던 것 중에는 이제 P2P라고 해서 뭐, 중금리까지 자, 이게 지금 연끌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네네. 아주 연끌을 하라는 건 아니고 네. 이제 내가 자금이 나중에 생기는데 네네. 당장 없을 때 말하는 네네. 거죠. 근데 제가 이 P2P까지 썼던 시점은 네.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을 때고 굉장히 좋았을 때. 분양권이 전매가 됐던 시점이에요. 이거는 그냥 되기만 하면 무조건 네. 피가 붙는다 할 때. 거의 뭐 단기간에 뭐 50% 100% 수익률을 났었기 때문에 네. 한 7, 8% 괜찮다. 그 정도 괜찮다. 했던 그랬었고, 거였다는 거. 지금은 네. 조금 P2P까지는 권유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렇죠. 네네. 지금은. 근데 P2P도 어쨌든 대출의 하나다. 네네. 제가 했었을 때도 신용에 영향이 없었고 네. 그 다음에는 뭐 정말 자금이 그렇게도 없으면 뭐 공투를 할 수도 있겠죠. 공투. 뭐 가족이나 네. 아니면 정말 친한 지인들이랑 음. 뭐 이렇게까지 해서
공투를 할 수도 있어. 근데 요거가 지금 그 전매를 조건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끝까지 가는 거로 그 작은 그 엑시트하는 시점까지는 처음부터 이제 고려를 해야 되죠. 네. 이제 뒤로 갈수록 난이도가 점점 더 네, 높아지니까 높아지고 고려할 네. 사항이 많아지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했던 게 거주 자금을 최소화해서 보증금 빼고. 네, 그래서 제가 초반 몇 년 동안은 그 처가살이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이구. 보증금을 빼서 네. 처가 합가를 해가지고 네. 방 두 칸에서 네. 아이도 키우면서 아. 이제 보증금으로 투자금을 계속 늘려가죠.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어쨌든 가점이 낮으신 분들, 그러니까 뭐 네. 청년 세대라든지 뭐 2030에 뭐 아이 하나 이제 막 낳은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상 청약에서 뭐 완전 포기하고 있었고 뭐 네. 특공에서 조금 막 해보려고 했지만 거기도 뭐 쉽진 않았었는데 네. 이제는 뭔가 다시 청약에서 한번 해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저가점자의 무주택자인 분들이 이제 청약에 관심을 가진다면 요건 좀 조심을 해야 된다. 네. 요건 좀 알고 해라라는 어떤 그런 게 있을까요? 일부 특별연금은 네. 뭐 자산이나 네. 아니면 소득 기준을 좀 보거든요. 특공에서. 네, 그런 경우라면 나중에 잘못 기입하고 해서 부적격이 되면 1년간 네. 또 청약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 네. 또 뭐 가점제 할 때 세대 구성원까지 합쳐서 뭐 네. 무주택이 되냐 뭐 이런 것도 재당첨 제한이 없냐 이런 것도 보는데 가끔씩 나도 모르게 우리 네. 가족이 몰래. 뭐 계약을 했다거나 재당첨 제한 이력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나 주택이 있는지 네. 그리고 재당첨 제한 이력이 있는지를 네. 보셔야 이제 부적격을 안 당합니다. 아. 네, 뭐 혹시나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뭐 그런 에피소드나 그런 사람들을 뭐 보셨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그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럴 일이 있을까 하는데 이게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죠. 상당히 많습니다. 아, 그래요. 과거에는 부적격 비율이 거의 한 10%에 도달했거든요. 네. 100% 중에서. 네. 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청약홈에서 시스템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 세대 구성원의 주택 소유 여부, 네. 이력도 다 있어요. 그간에 취득했던 이력까지 다 나옵니다. 나오고 또 하도 심하니까 만들어줬구나. 재당첨 이력도 볼 수 있고 해서 네. 필터링이 잘 되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청약홈 가면 해결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혹여라도 내가 거기에서도 나오지 않는데 어떤 걸 계약했었던 것 같아라고 하면은 이제 청약하기 전에 네. 가족 구성원들이랑 있는 거 했었던 거 있으면 네. 솔직히 말해라. 다 말해라. 네. 예전에 어떤 분이 신혼부부 특별연금에 당첨됐었는데 네. 호텔 그 리조트 회원권인가? 네. 뭐 이런 거를 계약을 했던 이력이 있어서 예전에 네, 그걸 소명하느라 되게 고생을 했었어요. 아. 네. 그래서 초보 시절에 네. 그래서 혹여라도 그런 기억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하면은 내가 뭐 깔끔하게. 분양이든 뭐든 뭐 하나 했었던 것 같아 하면 다 말하라고. 네네네. 미리 따져봐야 되니까. 네네네. 붙고 나서 부적격 되면 큰일 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꼭 청약홈 가가지고 확인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약간 좀 별개이긴 한데 무주택자분들이 굉장히 신중하세요. 그래서 상승장에는 올라서 못 사고 네. 또 하락장에는 또 내려서 못 또 사는 못 사고. 모습을 많이 보거든요. 네. 네, 그럼 결국에는 못 사는 그렇죠. 결론이 나기 때문에 그 이면에는 그 욕심 조절, 내가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카드가 좋으면 좋은 대로 또 기대치가 높아지고 네. 하니까 네. 내 수준에서 한 60% 70%만 만족해도 하라라고 말씀드려요. 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지표가. 그러니까 저도 이게 영상을 올리면 댓글에 진짜 재밌는 게 그런 거죠. 저 2억밖에 없어서 집을 못 사요 하는 분도 있지만 저 10억밖에 없어서 집을 못 사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네. 똑같은 기대를 가지고 보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집이라는 건 항상 자기가 가장 가고 싶은 데만 네, 쳐다보고 네, 있으니까 네, 네. 돈이 항상 모자라는 거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되고 하는 건데 네. 그런 욕심을 조절하라. 네, 네.